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흥하해운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즘 해운 쪽의 반응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이 정확하게 어떠한 내용이 핵심이고 이게 향후 좀 속도를 더 내줄 수 있는 부분인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도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지금 전 세계 운임 자체가 높게 유지하는 이유가 뭘까요? 심플하죠. 중동 불안. 분명 아셔야 되는 게 이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이 아니고요. 중동의 불안 때문에 지금 이 운임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그 수에즈 운하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여기를 이 후티 반군이 막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막는 그 명분이 무엇이냐? 자기들은 이슬람을 지지한다. 근데 현재 이스라엘, 유대교 쪽에서 하마스, 이슬람을 때리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들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가는 선박을 공격하는 거다. 근데 아시겠지만 컨테이너나 이런 것들 배 가격 엄청 비싼 거 아시잖아요. 하나라도 이거 만약에 침몰이라도 한다면 후폭풍이 말도 안 되게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굳이 수에즈를 가는 게 아니라 뺑 돌아서 희망봉을 통과해서 가다 보니까 연료값도 비싸지고 선박 대여 기간도 비싸지고 하다 보니까 그만큼 운임에 대한 가격도 올라가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최근 고점을 찍었던 이 운임이 떨어지게 되었던 이유는 뭐였다? 하마스랑 그리고 이스라엘 쪽 관련해서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전보다는 조금 더 세게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뒷배에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됐던 이란의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는데 이 사람이 약간 평화주의자입니다. 싸우지 말자.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이 상황이 바뀌기 시작을 했냐면 일단 첫 번째 이제 트럼프가 계속 올라오다가 해리스가 이제 지지율적인 부분에서 얼추 맞춰지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딱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이 약간 파토나듯이 이렇게 갑자기 미뤄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레바논의 이 무장정당에서 미사일을 하나 쐈는데 이게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민간 지역으로 가가지고요. 아이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성인도 아니고. 물론 성인이라고 해서 목숨이 소중하지 않은 건 아닌데, 알잖아요. 이 감성적으로 아이들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이거는 느낌이 완전히 다른 얘기로 가버린다는 거.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레바논의 이제 수도 베이루트 이쪽으로 이제 반격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여기서 끊기지 않고 이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암살까지 합니다. 어디서? 이란에서. 네, 아실 거 아니에요. 전투 지역도 아니고 그 이외의 지역, 다른 국가에서 수장을 암살한다. 이건 긴장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하마스에서도 대놓고 얘기한 게 뭐냐면 우리 처절하게 복수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몇몇 분들은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미 전쟁하고 있고 서로 간에 낼 수 있는 패는 다 깐 거 아니냐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데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건 이제 어느 정도의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더라도 할 수 있는 건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 특정하게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불안. 이스라엘은 훨씬 더 강하게 반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게 엮여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이번에 운임이 또 한번 올라가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계속 때리면 이 중동은 이슬람으로 하나로 뭉칠 거고 그러면 이제 수에즈는 진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하려고 하더라도 안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막 사우디 같은 데도 친미를 일단은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정치 지도부는 이게 맞거든요. 근데 그 아래에 있는 데는요. 일반 국민은 언제 무언가가 터졌을 때 극단적 이슬람주의자로 바뀔 수 있는 그 모릅니다. 여기가 메카의 본산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도부랑은 다르게 그 아래쪽은 대부분이 이스라엘의 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이걸 꼭 기억을 하시면서 이 갈등이 커지면 그 예전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던 중동 전쟁 이게 또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무엇이다? 야, 이 불안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운임 지수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운임 지수에 맞춰서 수익률이 잡히는 이런 해운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겠구나. 그럼 그 이전에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또 비슷하게 반복되면은 한 번 더 치고 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가뜩이나
올해 9월부터 미국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좀 경기가 풀릴 거거든요. 그러면 물동량이 증가할 겁니다. 그 타이밍에 운임이 올라가면 한 장의 시너지. 네, 여러분들 이를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현재 위치에서 수급과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일단 수급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렇게 올라갔을 때 외국인이 이제 익절하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받아내면서 버티고 있죠. 개인의 이름으로 누군가가 요거 지금 들어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 테마성으로 보시면 좋은 게 첫 번째고, 그런 다음에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 61선 위에서 확실히 자리가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과거에도 자리 잡히니까 결국 이렇게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이랑. 그러면 이전에 비슷한 케이스가 되게 많았었기 때문에 이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서 버티게 되면은 한 번은 더 갈 수 있겠네. 단타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있으면 조금 더 올라가는 거 요거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탈 전까지 끌고 가는 거 괜찮은 거죠. 그러다가 이제 난 좀 더 중장기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뭘 봐야 되느냐? 먼저 상단을 이탈했을 때 바로 매도하는 게 아니라 11선. 여기서도 결국 11선. 여기서도 결국 11선 중심으로 이렇게 갔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11선 이탈하니까 이렇게 회복 못하니까 그때서야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주곤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실하게 이 흥하해온을 좋아하는 세력이 반복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용하면 되겠다. 특정 가격을 결정하는 것보다 패턴 보고 유지되면 홀딩, 여기서 이탈되면 어느 정도 정리하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흥하 해운의 전략을 구성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지금 봤던 걸 바탕으로 총정리하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면, 첫 번째 같은 경우엔 현재 중동의 불안이 운임의 상승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어지거나 더 커지면 그러면 회사의 주가는 실적과 함께 올라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게 완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그때는 순식간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기준으로 보면서 차트를 어떻게 이제 보면 되냐? 수급은 개인의 이름으로 이거 버티고 있잖아요. 그냥 수급은 외국인 들어오면 좋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간단하게만 확인하시고 이제 현재 위치에서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 있으면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올라가는 거, 여기서 이탈 없이 꾸준하게 올라간다면 끌고 가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 말고 나는 중장기로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11선까지 같이 보시면서 추세가 유지된다면 끌고 가는, 그리고 11선 이탈하게 된다면 여기가 어깨 부분이구나,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마무리한다라는 개념으로 정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흥하해운까지 쭉 한번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 목요일이네요. 딱 하루 남았잖아요. 내일 화이팅입니다.